LG CNS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LG CNS가 많이 떨어졌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LG CNS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나마 제 영상을 지난번에 보셨다 그러면 제가 재료 소멸인가? 라고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LG CNS가 지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박스권을 좀 크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거를 다 발라먹으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LG CNS를 길게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박스권이라는 기간을 대신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시작해 볼 건데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라는데요.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LG전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실게요. 그러면 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도 결국에는 로봇 쪽이고 그리고 만남에 대한 재료는 소멸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재료가 나왔죠. 로봇 관련돼 가지고 명확하게 목표가 생겼잖아요. 27년도 1분기까지 물론 지금부터 겁나게 오래 남았기 때문에 LG CNS가 지랄 연병을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리랄 연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로봇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피지컬 AI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국내에서도 지원하겠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피지컬 AI랑 로봇 쪽 해가지고 새만금에다가 겁나게 투자한다고 했었고 엔비디아한테 젠슨왕한테 정리선이 여기까지만 보셔도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요때가 꼬챙이를 만들었던 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 한 번 더 화요일날 기회를 줬죠. 매도할 수 있는 기회.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거나 이 근처에 매수가이시거나 물을 타셔서 평단가를 낮추신 분들이거나 라고 했을 때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못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냐?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LG 관련돼서 뉴스를 이렇게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젠슨왕의 장녀 메디슨까지 해가지고 우리 기사가 좀 재밌는 게 황수석 기사 누가 보면 한국 사람인 줄 알겠어. 네, 황수석 기사가 서초구 양재 LG전자 연구개발 R&D 캠퍼스를 방문을 했대요. 이게 이제 18일이니까 화요일 날 이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없죠. 왜? 비공개로 파트너십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LG전자가 젠슨왕과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그 뒤에 뭔가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어.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처럼 만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절제가 된 느낌이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역시 그냥 우리가 예상했었던 로봇과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들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알았어. 근데 이번에는 또 딸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확인된 거는 파트너십이 일단 견조하다라는 거는 일단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27년도 1분기에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가 있잖아요. 얘네도 지금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경유하지 않고 삼성전자 내부에서 RX 사업부 사장단 직속으로 해가지고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나왔고요. SK텔레콤을 통해가지고 최태원이 풀스택으로 피지컬 AI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장형 로봇으로는 일단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를 2026년도 CES에서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뒤에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있습니다. 얘네가 신생 기업이긴 한데요. 지금 680% 정도의 상승으로 상장을 했어요. 중국에 지금 상장을 했고요. 얘네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나라 서울의 영등포 타임스퀘어 쪽에다가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시했던 놈들이 유니트리 애들입니다. 1,400만 원인가? 올라와가지고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도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거래가 안 실렸죠. 솔직히 여기서 나왔던 거래량에 비하면 이게 뭐 코딱지 가루도 아니고 진짜 너무나도 모자른 거래 대금인데 사실 지금 LG CNS가 이렇게 눌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건 바로 미국 증시가 눌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LG CNS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지켜준다 그랬을 때는 여기 고점하고 밑에 새로 만드는 저점하고 했었을 때가 박스권의 형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그 박스권을 얼마만큼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미국을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설마.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나스닥 선물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나스닥 선물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중동의 오일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나스닥 선행할 선자의 선물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차트가 똑같아요. 저점이 끌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일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파 차트입니다. 즉 LG의 CNS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지켜줘야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점이 내려갔다가 다시 요번에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다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1,100포인트라는 신고가 돌파까지도 기대감이 지금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트럼프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란의 지금 사이가 60일간의 휴전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둘 다 뭘로 얘기를 안 해. 뭐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트럼프 계정을 팔로우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텐데 저는 다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란을 접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달에서 11월 사이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이 트럼프 쪽이죠. 여기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란하고 저것 때문에 다시 공화당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냈다 지르는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질렀던 거를 살짝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일단은 실적들이 그래도 괜찮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9월 달에 뭐 FOMC에서 금리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리를 지켜줘.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LGCNS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만들고 하동을 그리면서 갈 때 그 고점이 한 번씩 이렇게 뚫어준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라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항상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이거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라고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결정의 순간은 한 번씩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할 걸 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잖아요. 타점 신호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만 띡 보내면 되는 것이냐? 맞습니다.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성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채널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타점 신호 공유해드린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요구하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는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셨습니까? 네, 구독해 주셨나요? LG CNS 가자 댓글도 달아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것뿐이니까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그렇게 매수를 하던 애들이 한 번에 매도를 좀 많이 때린 게 보이시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이제 8월 11일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을 기관한테 넘겨줬다. 그 뒤에 잠깐 보시면은 이 기관들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주식의 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얘네가 매도세로 나온다라는 거고, 그 매도세는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다, 외국인하고 기관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매수를 하겠죠. 다시 매집의 형태가 갈 수가 있는데, 그 매집의 형태가 깔끔하면은 이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지치게 만들어서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지루한 박스권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치고 싶으면 오히려 빼가지고 공포 심리를 통해서 손절 물량들을 좀 받으면서 다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LG CNS 세력이 보여줄 건데, 어쨌든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던 상태에서 만들어줬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선 또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줄 것인지 기대가 좀 저는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다.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번에 좀 놓치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매수를 잘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겠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이벤트 보셨죠? LG CNS라고 보내실지, 장려 관련된 뉴스는 제가 미리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또 보내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LG CNS라고 보내실지 정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